13세기 중반 내전 이후 몽골 제국은 4개의 독립적인 칸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덜 알려진 곳은 차가타이 칸국이었습니다. 금장 칸국, 일 칸국, 그리고 원나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동료 몽골인들의 희생 없이 확장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확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향은 남쪽의 인도 아대륙뿐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델리 술탄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몽골의 인도 침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델리 술탄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벵골까지 뻗어있던 구르 제국의 폐허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1206년 고르의 무함마드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노예 병사들은 제국을 분열시켰습니다. 인도의 구르 영토는 델리에 기반을 둔 샴스 웨스딘 일투트미시의 통치 아래 통합되었습니다. 이후 3세기 동안 술탄국은 5개의 서로 다른 투르크계 아프간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이들의 북쪽 국경 외교 정책은 몽골 제국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델리 술탄국과 몽골의 관계는 122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칭기즈 칸 본인은 호라즘 샤 무함마드 2세의 아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라즘의 왕자 잘랄 우딘 밍부르누를 쫓아 인도 국경까지 도달했습니다. 위대한 칸이 왜 인도 국경에서 멈추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칭기즈 칸은 이미 이란, 중앙아시아, 중국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지의 새로운 영토로 확장하는데 단순히 흥미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칭기즈 칸은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1227년 탕구트 원정 중에 사망했습니다. 일투트미시의 안정적인 지도 아래 델리 술탄국은 북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델리 국경에서 몽골의 존재감은 커졌습니다. 1230년대 후반과 40년대에는 펀자브와 신드 지역에 대한 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델리의 술탄들은 외교와 선물을 통해 몽골을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1241년 바하두르 타이르가 이끄는 몽골군이 라호르를 점령했습니다. 1245년에는 물탄이 함락되었습니다. 1250년대에 이르러 펀자브는 대체로 몽골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술탄 마무드 샤는 그의 와지르인 발반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발반은 결국 술탄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몽골에 대한 델리의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발반 치에서 술탄국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술탄국은 무력으로 물탄과 라호르를 탈환했습니다. 발반은 인도의 산악 국경을 요새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주둔하는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발반은 1260년대 몽골 대전을 피해 도망쳐온 난민들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몽골,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출신이었습니다. 난민들 중 많은 이들에게 군사직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델리 술탄들에게 몽골의 군사 전술에 대한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1260년대부터 일 칸국과 금장 칸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로 향하는 몽골 침입의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일 칸 훌라군은 자신의 군대 일부였던 주치 가문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장군 네게데르의 지휘 아래 아프가니스탄 남부로 도망쳤습니다. 이들은 지역 세력이 되었습니다. 일 칸과 차가타이 왕자들은 이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때부터 네게데르인들은 펀자브 지역에 거의 매년 습격을 가했습니다. 발반은 북인도 대부분에 대한 델리의 지배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몽골 전술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쌓아 술탄국이 압도당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나 1285년 발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끼던 아들이자 후계자인 무함마드 샤가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 샤는 라호르, 물탄, 디팔푸르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물탄에서 발생한 잔혹한 몽골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발반은 남은 생애를 충격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1287년에 사망했습니다. 무능한 손자 카이쿠바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쪽 몽골 영토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고타이의 손자가 주요 권력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1282년 쿠빌라이 칸의 숙적이 되었습니다. 칸국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기 위해 카이두는 두아를 칸으로 임명했습니다. 두아는 차가타이의 후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앙아시아의 통치권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두아와 그가 아끼는 아들 쿠틀루그 호자는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1290년대 후반에는 쿠틀루그 호자가 지휘권을 맡았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네게데르인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90년 카이쿠바드는 살해당했습니다. 잘랄 우딘 할지가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델리 할지 왕조의 창시자입니다. 술탄이 되었을 때 잘랄 우딘은 약 70세였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성장하여 발반의 주요 장군이 되었습니다. 또한 손자 카이쿠바드의 섭정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무력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상당히 유능했습니다. 1292년 바람에서 몽골군을 격파했습니다.
잘랄-유딘 할지의 통치는 군사적 능력 외에도 자비와 관대함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절함은 그의 야심찬 조카 알라우딘에게 약점으로 비춰졌습니다. 1296년 알라우딘 할지는 삼촌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알라우딘 할지는 교활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대규모 네게데르의 침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침입군은 물탄, 신드, 라호르를 공격했습니다. 알라우딘의 사령관인 울루그 칸과 자파르 칸은 몽골군보다 더 큰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자란 만주르에서 몽골군을 격파했습니다. 알라우딘 할지는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몽골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군대와 장교들은 현금으로 급료를 받았습니다. 술탄은 군대를 에미르들의 손에 맡기는 대신 직접 통제했습니다. 경제 개혁도 이루어졌습니다. 각 작물에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물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매점 매석을 방지했습니다. 이는 병사들을 먹이는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의 지위는 강력한 스파이망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궁정의 음모로부터 그를 보호해준 말리크 카푸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환관이자 연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몽골 칸국들과의 갈등이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카이도의 에너지는 쿠빌라이의 북쪽 영토를 괴롭히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이 시기 차가타이 몽골의 관심은 13세기 마렵 인도로 향했습니다. 인도는 부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몽골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았던 곳입니다. 차가타이 칸국이 다른 몽골 칸국들과 충돌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에 대한 몽골의 공격은 약탈을 목적으로 한 습격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델리 술탄국을 위협했던 가장 심각한 침공은 두와의 통치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1298년 또 다른 몽골군이 인도로 파견되었습니다. 몽골이 공격했을 때 알라우딘 할지의 군대는 구자라트에서 원정 중이었습니다. 울루그 칸이 그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델리에 남아있던 사령관 자파르 칸은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몽골군을 격파하고 국경 너머로 몰아냈습니다. 자파르 칸은 이 승리 이후 매우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항상 의심이 많았던 술탄 알라우딘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술탄은 자파르 칸의 충성심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1299년 두아 칸의 명령에 따라 그의 아들들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쿠틀루그 호자와 테무르 부카가 5만에서 6만의 네게데르 및 차가타이 기병을 이끌었습니다. 몽골군의 숫자는 이것이 정복을 목적으로 한 침공임을 증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쿠틀루그 호자는 속도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는 마을들을 우회하여 델리시 자체를 직접 타격하려 했습니다. 술탄국의 군대가 다시 한번 구자라트에 가 있는 동안 자파르 칸은 줌나강에서 쿠틀루그와 맞섰습니다. 그는 패배하고 델리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자파르 칸의 패배 소식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집을 버렸습니다. 수도는 곧 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기근, 과밀, 그리고 공포가 이제 델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동안 쿠틀루그 호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알라우딘은 도시에서 장군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도를 포기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몽골군은 너무 많고 강력했습니다. 또한 너무 가까이 있어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라우딘은 자신의 칼을 믿었습니다. 그는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델리에서 북쪽으로 15마일 행군했습니다. 킬리에서 쿠틀루그 호자와 만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알라우딘은 30만 명의 군대와 2,700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다른 수치를 제시합니다. 약 7만 명의 병사와 700마리의 코끼리였습니다. 이는 5만에서 6만 명의 몽골군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치입니다. 양측 군대는 4단계 대형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스텝 지역 군대의 표준 대형이었습니다. 중앙과 양 날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술탄은 델리군의 중앙을 맡았습니다. 자파르 칸이 우익을 지휘했습니다. 울루그 칸은 좌익을 지휘했습니다. 코끼리들은 세 그룹 사이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몽골군과 마찬가지로 델리군은 기궁병, 경기병 및 중기병에 의존했습니다. 델리 군대의 상당수가 몽골군과 동일한 방식의 전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줌나강에서의 패배를 서력하려던 자파르 칸은 첫 돌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몽골군의 좌익을 공격했고 몽골군은 그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자파르 칸은 몽골군을 전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머지 군대에서 멀어졌습니다. 곧 자신이 유인 후퇴 작전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자파르 칸은 포위되었습니다. 노얀 타라카이가 매복을 주도했습니다. 자파르 칸은 자신이 죽도록 내버려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술탄은 분명히 파멸할 운명인 그 부대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에 대한 술탄의 불신이 원인이었습니다. 자파르 칸의 지나치게 큰 인기도 한몫했습니다. 버림받고 포위된 자파르 칸은 포로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쿠틀루그 호자는 자파르 칸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자파르 칸에게 몽골군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델리의 술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파르 칸은 끝까지 자신의 술탄에게 충성하며 거절했습니다. 쿠틀루그 호자는 그와 그의 모든 부하 및 코끼리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승리로 쿠틀루그 호자는 이제 알라우딘을 꺾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술탄국을 정복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몽골군은 후퇴했습니다. 전투 과정 중 어느 시점에 쿠틀루그 호자가 중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자파르 칸의 군대를 처형하는 동안 마지막 저항이 벌어졌습니다. 쿠틀루그 호자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몽골군은 왕자를 잃었습니다. 별다른 성과 없이 또 다른 침공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가 몽골의 인도 침공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1303년 노얀 타라카이가 공격을 가했습니다. 알라우딘은 치토르 원정에서 돌아와 군대가 큰 손실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델리 근처에서 고립되어 포위된 차에 2달 동안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의 열기와 교착 상태는 타라카이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그 역시 후퇴했습니다. 아마도 타라카이는 자신이 알라우딘을 제압하기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1304년부터 1308년까지 침공은 매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에서 몽골의 무적 신화는 깨졌습니다. 몽골 군대는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들은 델리에서 코끼리에 밟혀 죽었습니다. 도시 밖에는 몽골인의 해골로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몽골군이 인도에서 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델리 측이 몽골의 전술에 익숙했다는 점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경험과 유사한 군대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골 탈영병들의 존재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뜨거운 여름은 몽골인들과 그들의 말들에게 힘들었습니다. 목초지에 영향을 주어 몽골의 공격 시기를 제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라우딘과 그의 장군들은 숙련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대장들에게 필적하는 상대였습니다. 1303년 카이두가 사망한 후 두아는 몽골 강국들 사이에 전반적인 평화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차이점을 제쳐두고 인도에 대한 합동 공격을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306년 두아의 사망은 차가타이 칸국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1328년에서 1329년 사이 두아의 아들 타르마시린이 인도를 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주요 몽골 공세를 감행했으나 비슷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타르마시린은 1331년에서 1334년까지 잠시 차가타이 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이후 몇 년 동안의 일칸국 붕괴는 중앙아시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뒤이은 정치적 공백은 소규모 군벌과 왕위 주장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티무르라는 이름의 특정 바를라스 부족권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에 대한 저희의 시리즈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1260년대부터 일칸국과 금장칸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로 향하는 몽골 침입의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일칸 훌라군은 자신의 군대 일부였던 주치 가문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장군 네게데르의 지휘 아래 아프가니스탄 남부로 도망쳤습니다. 이들은 지역 세력이 되었습니다. 일칸과 차가타이 왕자들은 이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때부터 네게데르인들은 펀자브 지역에 거의 매년 습격을 가했습니다. 발바는 북인도 대부분에 대한 델리의 지배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몽골 전술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쌓아 술탄국이 압도당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나 1285년 발바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끼던 아들이자 후계자인 무함마드 샤가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 샤는 라호르, 물탄, 디팔푸르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물탄에서 발생한 잔혹한 몽골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발바는 남은 생애를 충격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1287년에 사망했습니다. 무능한 손자 카이쿠바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쪽 몽골 영토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고타이의 손자가 주요 권력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1282년 쿠빌라이 칸의 숙적이 되었습니다. 칸국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기 위해 카이두는 두아를 칸으로 임명했습니다. 두아는 차가타이의 후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앙아시아의 통치권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두아와 그가 아끼는 아들 쿠틀루그 호자는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1290년대 후반에는 쿠틀루그 호자가 지휘권을 맡았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네게데르인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90년 카이쿠바드는 살해당했습니다. 잘랄 유딘 할지가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델리 할지 왕조의 창시자입니다.